네, 보신 대로 검찰이 이준석, 김종인 두 인물에 대한 조사를 방침해라고 하는데 마침 이준석 의원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바로 귀국했고 이와 관련해 어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당선인이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 보내시는 게 맞는지랑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지 메시지 남아있지 않아요. 그 시기에 공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말들이 그냥 횡행했고, 그래서 그 중에서 그때 뭐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뭐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런 걸 그냥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공공투 받았다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해야 될 일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은 자, 보신 대로 이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경선해야 한다더라 취지 메시지를 왜 보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준혜 부위원장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휴대폰에는 그 명태균 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남아있지 않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PC를 통해서 그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새벽녘에 12시가 넘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 문자메시지 이후에 명태균 씨가 지금 폭로가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녹취, 그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냥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는데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했었던 일이지 본인은 이 공천과 관련해서 별다른 관여가 한 적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시에 당 대표였고 결국엔 공천장을 주는 것은 당 대표인데 당 대표로서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김영선이 전략 공천인지 혹은 경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문제는 당 대표가 밤 12시에 당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 자체 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지금 저 이야기는 인천공항에서 입국 과정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좀 더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명시 변호인 같은 경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2020년 10월부터 명 씨와 쭉 통화하고 뭐 계속 얘기도 하는 오랜 관계였다고 하는데 또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녹음은 이준석 의원 때문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 행정관님, 이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이 세 사람의 관계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초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이 세 사람이 중심으로 움직인 것 같고요. 2022년 초반이겠죠. 2021년 초반이겠죠. 2021년 중반 이후부터는 소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 그 당시 네. 대선 후보였었고 명태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명태균 씨가 이 사이를 연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자랑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갖다가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2022년인가요? 2021년 4월 달에 보면은요. 네. 이준석 씨하고 명태균 씨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윤리 징계와 관련해서 2022년도 같은데요. 이 징계 절차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여사님에게 말해야 하나? 그러니까 구명운동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하나 있었고 네. 또 이 동일한 4월 달에 소위 더 센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소위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갖고 와봐라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명태균 씨의 녹취 내용에 의해서 여사님이 고마움으로 선물을 주겠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 내용이었고 그 일이 5월 9일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의원은 배제될 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고 또 오늘 저렇게 뭐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준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이 특정 시장이나 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공천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 불가능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건 확인해서 얘기하는 저런 식의 발상을 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말씀 들어도 사실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시청자 여러분 아마 알쏭달쏭하실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 어떤 관계들인지 한번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생각이 저를 만날 때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자, 강전혜 위원장님. 네. 이 명태균 씨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는 지속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게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 SNS에는 오늘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형태의 표현도 그랬었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과도 뭐 가근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 대표였던 과정에 있어서 공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외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와 친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올해 총선 과정에 그 새벽녘에 지리산에서 뭐 홍매화를 새벽 4시에 심고 있는 네.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명사장이라고 부르면서 명사장과 계속적으로 본인은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불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명사장과의 그 대화에서 그 부분은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행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얘기했던 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명 씨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를 넘어서서 어떤 정무적인 관계로서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좀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장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명 씨 주장과는 다르게 연락 매일 하지도 않았다. 명 씨의 헛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김종인 위원장에게 갔더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아니,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내가 화가 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막 매너내는 거지, 지금. 그래요? 그럼 속칭 얘기는 이제 위원장님을 팔고 다녔고 그런 거죠. 지금도 팔고 있다? 지나간 걸 갖다가 근사하게 느껴지는 거는 자기가 해서 한 것처럼 매너를 놓은 거죠. 나를 갖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하라는지 나도 잘 몰라.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뭐. 그럼 매일 아침에 통화를 하셨다는 나는 그런 얘기에 통화 한 적이 없어. 그 사람 하는 얘기지. 네, 어쨌든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각자가 좀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김종국 행정관님. 어쨌든 이 김종인, 이준석 두 명의 이 공천 개입을 했느냐 여부에 따라도 좀 여기에 좀 초점이 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무실에 찾아간 것, 제가 볼 때 한 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차례 찾아갔다라는 것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뭐 다 녹취로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청와대 위치를 얘기하면서 청와대를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왔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녹취 내용에 의하면 구명운동, 그러니까 자신의 징계에 대한 구명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랑 논의했다는 내용들에 대한 카톡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명태균 씨가 두 라인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당대표인 이준석 당대표에게, 또 한 라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 두 라인에 대한 동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이라는 이 세 사람은 2021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매우 정치적인 공동체로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선거가 대선 경선이었기 때문에
옮겨져 갔겠죠.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이라고 하는 라인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에 이 내용을 안 담았었는데요. 좀 단계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여기서 꼬리를 자른다면 오히려 검찰 수사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치자금법 플러스 소위 이 공천 개입 의혹까지 가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명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고 하니 밤늦게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상황 보도록 하겠고요.